안녕하세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라고 해서 15분간 암 환자분들과 만성통증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을 가진 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을 바꾸는 시간이니까 줄여서 말하면 내바시. 네바시 15분입니다. 세바시 표절 아닙니다. 내 몸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바시라고 지었습니다. 15분 동안 암과 만성통증,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건강상식을 알려드려서 고통받는 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명의 불씨,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 행복한 H병원의 김정훈입니다. 오랫동안 기능의학을 기반으로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 입원한 환자분 중에 어떤 때는 50% 정도 이상이 4기나 말기 암 환자분들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행된 암 환자분들을 최근에는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건강검진표에 적힌 숫자가 좀 높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하시고, 또 기름진 음식은 아예 입에도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이라면 더 많이 그런 편이죠. 마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공공의 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매일 마주하는 4기 말기암 환자분들에게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너무 낮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15분의 시간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가? 우리 몸의 필수 일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는 생각은 잠시 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맞서서 싸우도록 도와주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건강한 남성과 건강한 여성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또 후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 호르몬도 바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햇볕을 쬐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비타민 D의 재료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 있죠? 이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켜서 배설도 하도록 도와주는 담즙산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심지어 우리 뇌의 25% 정도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우리 생명 활동의 모든 곳에 콜레스테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40조 개 정도 되는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는 세포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우리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튼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정말 믿어도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먼저 눈이 갑니다. 보통 200이 넘으면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총합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해 놓은 것은 좀 의미가 떨어집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LDL 나쁜 놈, HDL 좋은 놈 이렇게 알고 계시죠? 트럭에 비유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싣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택배 트럭이나 마찬가지예요.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니까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다만 이 트럭이 너무 많거나 도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짐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를 파괴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 도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파괴할 정도의 이 택배 트럭이 돌아다닌다면 문제가 되긴 됩니다. 두 번째 HDL 콜레스테롤은 쓰고 남거나 버려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시 간으로 가지고 와서 청소해주는 청소 트럭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 택배 트럭과 청소 트럭이 모두 많다는 뜻인데, 청소 트럭이 많으면 더 빨리 깨끗해지고 좋겠죠. 반대로 아무리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청소 트럭은 적고 택배 트럭 중에서 도로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도로를 파괴하는 택배 트럭이 많다면 그거는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LDL 중에서 이제 도로를 파괴하기 쉬운 작고 단단한 LDL,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마치 무겁고 단단한 택배를 제대로 포장도 안 하고 여기저기 쿵쿵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 우리 몸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무식한 택배 트럭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크고 부드러운 LDL도 있습니다. 택배 내용물을 잘 포장해서 아주 곱게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그런 택배 트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부드러운 LDL은 우리 몸에 해를 주지가 않죠. LDL 콜레스테롤 숫자와 L자형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 진단받은 암 환자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42일 때 가장 사망률이 낮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LDL 콜레스테롤이 200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사망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훨씬 더 급격하게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외국인들 대상이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2008년도부터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약 17년 전부터 자료를 모은 것이죠. 이런 좋은 대규모 논문이 작년에 네이처 자매지에 실렸는데, 아직도 암 환자들의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은 도대체 변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도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57 이하로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사망 위험이 38%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167 이상의 LDL도 사망률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HDL이 40 이하로 낮은 것이 사망 위험을 110%나 올린다는 연구 내용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HDL을 올리는 것은 약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약물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HDL을 올리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암투병의 마지막 경고등,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 제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한 부분이 말기암 환자분들의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입니다. 암과 오랜 싸움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 대사 능력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특히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계통암이라면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은 곧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 미만이었던 분들이 평균 생존 기간은 약 30일이고 130 이상이었던 분들은 약 42일로 약 40%나 더 오래 사셨습니다. 이걸 더 극단적으로 더 낮은 LDL이 예를 들어서 50 이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비교했다면 더 큰 차이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혈관 건강의 지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와 생명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자료를 보시면 LDL이 16입니다. 그런데도 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끊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틴을 쓰고 있어서 제가 끊었죠.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콜레스테롤만 때려잡으면 암세포도 같이 때려잡을 수 있다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암세포는 우리 몸의 영양분을 무서운 속도로 뺏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거의 멈춰서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임종을 한 10여일 앞두고 제가 보게 된 환자인데요. LDL이 순식간에 115에서 42, 또 3일 만에 1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도록 이제 대학병원에 보냈습니다만, 이분처럼 무작정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과연 누구에게 그러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스타틴이라는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타틴이 참 좋은 약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타틴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서 잘 살펴가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을 이미 앓으신 분이나, 또 흡연 또는 부모 형제 중에 이런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랄지, 또 이미 검사를 통해서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돼서 위험한 분이랄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목적으로 스타틴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도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큰 것인지 꼭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짜 스타틴은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콜레스테롤 숫자만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라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2024년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암 환자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무조건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면역력을 유지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콜레스테롤이라는 필수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극단적인 채식이라든지 저지방 식단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지방을 드십시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다시 돌리고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다음은 HDL과 좋은 LDL, 청소 트럭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곱게 갖다주는 좋은 LDL 를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완전 식품입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계란 3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노른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 옛날에 뭘 모를 때 이야기고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무항생제, 유정란이면 더 좋겠죠. 어쨌든 계란 많이 드시고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 중에서 좀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처가 되고요.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하죠. 그렇지만 참치와 같은 큰 생선은 권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오염 물질들이 잔뜩 농축되어 있습니다. 연어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 전부 양식이라서 항생제와 붉은 색소 엄청 많이 씁니다. 건강한 알래스카산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참 좋은데 이 생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거나 음식점에서 접하는 연어는 거의 다 노르웨이산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 중에서 등푸른 생선들을 골라서 드시면 여러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입니다. 물론 이거 가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레싱으로 드시거나 그냥 드시라는 것이죠. 샐러드나 나물에 듬뿍 넣어서 드시면 훌륭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들기름은 가급적이면 냉압착 들기름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온에서 볶은 것은 그만큼 오메가3 지방산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들기름의 아쉬운 점은 이제 쉽게 산패하기 때문에 한번 따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2주 안에 드시라고 하는데 가급적 작은 병을 사서 2주 안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마씨유도 있는데 아마씨를 이제 대부분 캐나다에서 기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저는 가급적이면 들기름을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름나물이 좋습니다. 비름나물에도 오메가3가 풍부한데 봄철에 많이 나죠. 쇠비름을 들깨가루에 친 다음에 또 들기름을 살짝 얹어서 드신다면 정말 멋지고 건강한 암 환자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아보카도인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견과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호두고요. 꼭 필요하지만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될 것이 또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땅콩은 견과류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성분이 있어가지고 암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빼주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드신다면 호두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만큼이나 HDL을 높이는 생활 습관 중에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근력 운동은 그다지 HDL 높이는 것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중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HDL을 높이는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병원에서는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을 잘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를 합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들을 통해서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좋은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풀고 우리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잘 알고 관리하기만 한다면 적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우리 친구지요. 특히 힘든 투병 과정을 겪고 계신 암 환우분들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식품들 잘 챙겨 드시고 또 유산소 운동 할 수 있는 만큼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는 것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걸을 힘이 없다면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바깥으로 나가셔서 요즘 같은 좋은 날씨에 좋은 공기 쐬시고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 몸을 바꾸는 15분 내바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암 환자분들과 만성통증 그리고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좋은 건강상식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고통 없는 지구별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